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운명은 내년 총선에서 결판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만리풍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의 안보입니다. 안보도 이 나라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강력한 무기와 정신력으로 자기들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과 대화로서 평화를 지켜낸다고 믿고 지금 우리나라의 육해공 국방 경계선을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쳐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며칠 전 일어났던 삼척에 있는 그 간첩선 침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상 경계선을 넘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삼척 항구까지 넘어와도 해군은 물론 해경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이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체제 전환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내수 또한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는 물론 근로자들 전체 일자리마저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지금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고달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금은 더 받아가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가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점점 늘어가고 저들만의 잔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 청와대 수뇌부에 들어와 소득주도 성장이란 허구의 정책을 들고 나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좌파 정당을 누르고 우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야만 나라의 안보를 지켜내고 또한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하고 말 것 같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는 북한처럼 공산 독재 국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내년의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현명한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온 국민이 다 똑똑하고 현명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때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투표하고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야당 정권이 그때 잘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못해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얻어간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50% 국민들이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시국의 흐름에 따라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회색층에 있는 사람들이 50%나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투표하는 성향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에서는 여론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신문, 방송 등 이 주요 언론사들이 대부분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은 우파 야당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기우에 해당합니다.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도 가짜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와 통계조작, 언론 통제 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밝혀졌듯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들이 한 수억 건의 댓글 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여론 조작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투표 조작도 가능할 것 같고,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개표기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조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잘못된 행정과 불법적인 조치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불법적인 조치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로가 막히고 소통 채널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손 놓고 이대로 끌려만 가면은 곧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이 지금 선거 아닙니까? 대책도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그 도입 선거법 개정안은 아주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이 법이 현황 그대로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대응 특위를 빨리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늦기 전에 중장기 전략을 위한 종합적인 선거전략본부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본부가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인 선거를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려있는 선거전략본부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